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즉흥적으로 스피치를 몇 번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맘먹고 한 적은 처음이라 좀 떨려서 좀 읽도록 할게요. 이해 바랍니다. 저는 네. 35기 홍보대사 이도현이고요. 30대 후반에 접어든 아이 셋 엄마예요. 제가 빵과 면, 치즈, 우유, 절대 끊을 수 없는 갖고 있는 취미는 신상 빵집, 카페, 맛집 투어인 밥 없인 살아도 빵 없인 절대 못 사는 빵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평생 다이어트와 요요가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부터 찾다 보니까 한약, 양약, 삭센다 주사, 그리고 인터넷상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안전성이 불분명한 식품들과 함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 20대와 30대 초반엔 두통과 불면증 뭐 이런 거 부작용은 있어도 양약이나 뭐 한약 먹었을 때 잘 빠졌고 살만 빠진다면요. 그까짓 거는 그냥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 그렇게 다이어트 하다가는 진짜 몸 다 삭는다 하는 말도 그냥 콧방귀 꼈거든요. 근데 셋째 낳고 나서는 완전히 몸이 다르더라고요. 한포진이 굉장히 심했었고, 방광염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기운이 항상 없으니까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화를 내고 짜증내는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졌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작년에 양약을 이제 먹게 되었었는데, 그때는 식욕 억제도 잘 안 되고, 감량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있는 도중에 안면에 대상포진이 와서 대학병원에 한 8일 정도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고 난 후에 후유증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한 달, 두 달분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양약을 다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약을 급하게 끊게 됩니다. 그 양약을 끊고 나니까 6개월 만에 8kg 정도가 쪘고, 양약을 처음에 이제 먹기 시작할 때보다 플러스된 요요로 만삭 때도 평생 넘어보지 않았던 80kg을 넘어서 85kg를 찌게 돼요. 근데 이미 80kg 이제 넘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큰 돈을 들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시너지나 유사나 유니시티, 주비스 이렇게 네트워크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양약을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는 뉴스킨 티알라인트를 하는 지인이 3명이나 있었고요.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지켜만 봤던 것 같아요. 양약을 먹으면서. 그러다가 85kg를 찍고 제가 다짐을 합니다. 제품은 아직 어느 것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좋다는 비교는 어렵고 프로그램을 한번 믿어보자. 나는 의지박약이고 절대는 혼자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이러다간 진짜 90kg, 100kg 찍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았고요. 저 1차 챌린지 때는 16kg를 감량을 하고 체지방 9.3%, 내장지방 레벨은 15에서 7레벨로 무려 8레벨을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진 건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샴푸를 잘못 쓰고 시작되어 달고 살던 두피 모낭염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욱신욱신할 정도로 화농성 뾰루지가 머릿속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지 조절제를 먹었어요. 한 10년을. 임신과 수유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먹었었는데 TR하고 한 2달 정도부터는 아니 아예 처음부터 먹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지 않았거든요. 화농성 여드름이. 그래서 10년 만에 그 이소트레인이라는 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깰 정도였는데 그 두통이 없어지면서 비상용으로 두세 박스씩 집 회사에 있던 그 두통약을 안 먹게 돼요. 그리고 혈압이 150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정상으로 들어왔고 병원까지 가서 치료하려고 했었던 좁쌀 여드름까지 사라지면서 이제 체중 감량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은 거는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광이 나? 이런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너무 기뻤지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챌린지 때는 몸무게는 체중은 7kg 감량을 했고 체지방은 8.6kg 감량으로 8.9kg 감량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량이 빠지지 않아서인지 체중이 많이 줄진 않았어도 점점 더 날씬해진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매일매일. 매일 보는 사람도 매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조금만 꾸며도 아이돌 같다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저를 요즘에 자꾸 들어 올립니다. 무슨 자기가 체중계라도 되는 양 자꾸 들어 올리려고 해요. 없거나 안거나.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도 나 괜찮아? 물어보면 어우 요즘 애들 같아 예뻐라고 얘기를 해줘요. 저는 앞으로 더 뺄 거거든요.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제일 많이 변한 건 사실은 삶의 질이에요. 몸무게도 변하고 외모도 많이 변했지만 제가 우울증이 아까 심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TR9T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찾았던 곳은 상담센터였어요. 상담센터를 찾아서 우울증 상담을 했을 때 첫 상담에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지? 약물 치료를 권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다 싫었거든요. 의지박약에 무기력증에 다이어트도 그냥 쉬운 것만 찾느라고 양약만 먹다가 안 되면 그냥 나는 왜 안 빠져?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들이 없는 그냥 솔로였다면 그냥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우울함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맨날 죽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 우울한 아싸였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활기찬 인싸가 되었어요. 완전 스타가 됐거든요. 아, 20kg 뺀 사람이 있다. 얼굴은 몰라도 그건 알아요, 다들. 그리고 작년 생일에는 정말 흔한 커피 기프티콘 하나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생일에는 정말 넘치는 선물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 처음에 외모 때문인가? 사람들 정말 좀 그러네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외모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매일 웃고 매일 즐거워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니까 그런 저를 보면서 다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TR90 빼독 프로젝트는 그냥 삶의 성형인 것 같습니다. 외모만 성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느끼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나누어 주고 싶어요. 몸과 마음은 또 하나이기에 몸이 아프거나 힘들다면 꼭 전달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믿고 시작해준 미숙 언니의 하늘이 꼭 함께 성공하고 싶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진짜 모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나만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사람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스폰서님들, 컨셉님들, 수석 컨셉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기들이 모두 함께해요. 6개월에서 1년만 독하게 맘먹고 나를 바꾸고 남은 인생을 예쁘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다면 1년이 전혀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이번 목표는 체지방 10%대로 예쁜 몸을 만들어서 가족 사진을 바디 프로필로 찍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누구든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36기 여러분 우리 같이 화이팅 하고요. 함께 해주신 수성님, 컨셉님, 동기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또 얻은 게 또 있어요. 제가 사람 만나기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고 진심 가득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경숙 사장님, 경화 사장님, 선영 사장님, 그리고 인경 언니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분명히 아까는 좀 긴장되신다고 스피치가 2, 3분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36기 회원님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빼독 2번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2번 하시는 동안 어린아이 하나의 무게를 빼셨어요. 그죠? 네, 지금부터 막둥이 또, 이상으로 뺐어요. 네. 이번에 또 하시는 건가요? 세 번째로? 아, 지금은 챌린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일지로. 수상품으로 받은 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빼독이 맞네요. 네, 세 번째 빼독이에요. 맞아요. 세 번째 빼독으로 또 10%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네, 10월 프로필 촬영 때 예쁜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회원님들 진짜 빼독은 사람 살리는 빼독 맞죠? 멘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거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빼독은 삶을 성형시켜준다는 말이 너무 한마디로 빼독이 뭐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스피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바로 다음 이어서 우리 강민용 총괄수석님 모시고 당신은 지금 해독이 필요하다라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석님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 어, 주세요. PPT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신은 해독이 필요하다. 제가 제목을 한번 바꿨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그리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독소라는 거는 외부적인 독소도 있고 내부적인 독소도 있어요. 미세먼지나 담배나 식품 첨가제나 아니면은 활성산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지 못하면 빼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뭐 성인병들, 고혈압이 오고 지방간이 오고 당뇨가 오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도 오고 이런 오기까지의 건강 악화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 이런 고기들 우리가 몇 끼 먹죠, 요즘은.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소, 돼지, 닭이 뭐를 먹고 사냐? 옥수수. 진짜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사진은요, 비행기 타고 16시간을 가도 끝이 없는 미국에 있는 옥수수 밭이에요. 이 옥수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동물들한테 먹이자 해서 사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들이 지방이 많이 쌓이고,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값은 싼데, 많이 병이 드니까 거기에다가 빨리 키워서 내보내야 되는 성장 촉진제나 아니면은 항생제 이런 것들을 주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 플러스 2 플러스에서 미국에서는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고기들을 등급제를 매겨서 더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선호하게끔 인식을 바꿔놓고 대통령상을 받은 이 소는요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이 나오면요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둬놓고 움직이지 않게끔 지방이 많게끔 이렇게 키우고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지방이 근육량이 많아지니까 거세를 시켜버린 다음에 사료를 더 먹인 다음에 그리고 출하를 합니다. 이런 고기들을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지방간 아니면 지방에 녹아있는 환경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을 다 먹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강한 소의 간은요, 그냥 싱싱한 간은 그냥도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100마리 잡으면 10마리가 지방간이에요. 폐기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생제나 성장촉진제를 줄 수밖에 없고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준 우유를 분유를 만들게 되고 그런 우유를 먹게 되고 그런 걸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철분 결핍이 돼서 뇌 기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칼슘을 배출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우유를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얼마 전에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유의 불편한 진실을 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GMO라는 거, 유전자 조작 식물이에요. 제초제를 뿌려서 그 잡초들은 다 죽는데 이거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 회사에서 제초제 약하고 이 씨앗하고 같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수출이 되면서 미국에서 많이 만들게 되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수축되고 모든 장기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2달 만에요. 사람은요 크니까 10년이든 15년이든 오래 걸리겠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GM으로 인한 부작용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해서 유럽에서는 GMO 수출을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GMO 수입 대국이에요. 콩도 그렇고요, 뭐 과자나 아니면은 콩 기름이나 아니 두부, 뭐 여러 가지 두유나 이런 것들이 외국산이라고 써져 있는 거 대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GMO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거 피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정말 전 세계에서요 가장 그 미세먼지가 높은 그 1, 2위를 다투는 곳이 다 우리나라예요. 서울이고 인천입니다. 그리고 10위 안에 또 부산까지 다 들어있어요. 중국보다도 더 높은 게 우리나라죠. 자, 환경 호르몬.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환경 호르몬이라는 이런 말도 몰랐어요. 그쵸? 그때 엄마들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그냥 뜨거운 반찬들 담는 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지, 뜨거운 열이 나는 거를 일회용 봉지에다 담는 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떡볶이 사도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걸. 이런 환경 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아서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경을 빨리 흘리기 시작하게 되고 또 조기 폐경이 되게 되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정자가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유전이 되나 본 거예요. 쥐한테 프탈레이트를 먹이고요. 그 2세대, 3세대, 4세대는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4세대까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정자가 이상하고 조기 폐경이 오고 ADHD, 뭐 자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4세대까지 유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건선, 천식,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진 거죠. 방사능. 자, 후쿠시마에서 터진 게요,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도요타 자동차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또 화장품에서도, 분유에서도 다 세슘이 검출됐어요. 우리 체르노빌 터졌을 때요, 그 옆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가 더 많은 피해를 봤어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터졌는데, 우리 그 일본 옆에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곳에서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식품 첨가제 이 식품 첨가제를 연구했던 이 박사는요, 자기 아들이 아토피가 있는데 자기가 만든 걸 먹고 있는 걸 보고요, 바로 퇴직을 하고 그 만든 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 강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뭐 라면 스프든 음료수든 과자든 다 만들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 만드는 걸 본 사람들은요, 그걸 먹지를 못해요. 바로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슈퍼에서 사 먹던 이 음료수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나서는 못 먹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과자를 줄 바에는 담배를 주어라. 정말 배는 차지도 않는데 나트륨하고 식품 첨가제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는 20대, 30대에서도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방간, 간경화, 그 다음에 장 점막이 망가져서 뭐 장 누수나 장 질환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모든 장에 면역세포는 7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자가면역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장지방이 쌓이게 되고 비만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자, 혈압약을 먹고 고지혈증약을 먹고 또 당뇨가 와서 당뇨약을 먹고 또 이런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것들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위장 점막, 장 점막 이런 점막 망가져서 병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약들을 많이 장기 복용하는 약들을 계속 먹게 되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나중에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의학은요, 아픈 곳이 있을 때 양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응급처치나 증상 완화를 시키는 역할들을 하지만 언제나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약을 장기 복용한다, 반드시 다른 부분이 망가집니다. 자,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 내가 약을 먹고 있지만 그 약을 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대체약입니다.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다? 정말로요? 정말로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약은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데 20년 동안의 고혈압약의 추이도를 봐도 심근경색, 심장질환은 좀 내려갔지만 뇌경색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뇌혈관 질환은. 식습관하고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현 의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헬스 컨설팅님들이 우리 반에서 한 30명 정도의 회원님들을 다이어리 체크하죠. 물 먹는 거, 식단 다 체크합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그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 뭐 이번 달에 내가 대학병원 가고 싶은데 이번 달에 예약이 안 돼요.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예약해서 만나도요, 5분, 10분 보기가 힘듭니다. 현 의료 시스템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혈압약 주고 보내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혈압약은 뭐냐? 혈관 확장됩니다.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됐다 수축되고, 또 수축이 되려면 또 이걸 먹어서 다시 확장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돼요. 혈압약은. 왜냐? 근본적으로 뚫어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고지혈증 약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멀크사에서 만든 스타틴 계열의 약이에요. 이 약은요, 혈당을 올리고 당뇨병을 유발하고 간 수치를 올리고 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근육의 근육량을 손실시키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밥인 코엔자임 Q10 합성을 억제합니다. 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꼭 같이 먹으라고 약국에서도 권장하고 있죠.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많아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좋은 세균, 나쁜 세균 다 죽이는 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폐렴, 중염 이런 걸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항생제가 생겨서 우리가 뭐 폐렴으로 죽는 사람 없죠, 요즘에. 중염으로 죽는 사람도 없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는 하지만 이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면 더 위험한 거죠. 그리고 면역은 더 약해집니다. 항생제를 많이 쓰면.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를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건데, 감기 증상, 바이러스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처방된 약을 봤더니요, 해열제, 항히스탐제, 소염진통제, 뭐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감기뿐만 아니라 그냥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염증이 나서 갔어요. 그러면 소염진통제, 항생제, 소화제 이렇게 줍니다. 위장약을 같이 주죠.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 다음에 피부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소화제 주고선 연고 하나 줄 거예요. 여기서 몇 개 주다가 안 되면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자,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선진국에 가서요. 모든 의사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턴 약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이 진료한 환자하고 또 동일한 증상의 환자한테 준 게 맞는지, 소화제, 다른 약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려고 또 약을 주나? 이것도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항생제 먹으면요, 좋은 유익균이 더 좋은 세균까지 다 죽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지니까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장염으로 입원했던 아이가 폐렴, 기관지염, 후두염 계속해서 병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약에 의존하면요, 약만 늘어나요. 왜 근데 의사들은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을까요? 의사들을 지원하는 게 어딜까요? 제약회사입니다. 네. 심장질환, 뭐 당뇨협회, 뭐 유방암협회 이런 데를 지원하는 곳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곳들에서 돈을 줍니다.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내가 200조의 시장을 가진 어떤 뭐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안티 단체가 있습니다. 코팅펜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없는데 그건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데도 더 싸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은 편하고 뭐 좋으니까 좀 많이 씁니다. 이 연구비 지원, 협찬, 언론사의 지원,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그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좋다라는 거를 밝혀내고자 하는 이런 단체는요, 연구비 지원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임상실험, 운영비, 인건비 지원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정부, 기업, 공격 대상입니다. 소송 비용, 개인 부담이에요. 이거, 그거, 이게 몸에 해롭다. 이게 죽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걸 밝혀내기까지 10년이란, 15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계속해서 자폐 늘어나고, 치매 늘어나고, 고혈압 환자 늘어나고요. 자가미 면역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이런 거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당뇨 환자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환이나 희귀병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늘어나면요. 어떤 원인이 있겠지라고 하겠지만요. 이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식탁과 의료계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는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닌가요? 자,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이런 다큐 영화가 있어요. 자본주의 식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본주의의 식탁. 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병원 가기 전에 읽어야 될 책. 자, 지금 현직 의사,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겁니다. 현직 의사 배지 닥터라고 하는 이런 양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의사들의 모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환자혁명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의사들의 반란, 약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요. 제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독소들에 살고 있다면, 현실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항만 엑셀이 가지고 3.3 헬스클럽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망가진 소화기, 위장 점막, 장 점막, 그 다음에 간 기능 이런 것들을 해독을 하고요. 복구를 시켜주면서 혈관을 뚫어주고 내장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정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를 낮춰주면서 림프나 이런데 면역세포 기능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면역 기능을 올리고 대사 기능, 그 다음에 영양 밸런스, 근육량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요. 그 건강한 몸을 세팅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일입니다. 제품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식단, 다이어리, 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제품만 먹어서 이거 먹으면 살이 빠져요. 이런 제품 전 세계에 어떤 제품도 그런 제품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품이 있다면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는 제품일 거예요. 완전 장에서요 다 이렇게 빼내고요 관장시키고 이러면 당연히 수분도 빠지고 살은 빠집니다. 그런데 몸이 망가져서요 어차피 신진대사가 다 더 떨어져서 나중에 더 살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식단 우리 제거식 하죠. 제거식 하면서 물 먹는 거 이런 거 하면 제품 안 먹어도 빠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0%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연인처럼 살겠다. 하지만 나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나의 노력은 20% 30%밖에 안 되지만 100%의 효과를 보고 싶다. 그래서 제품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현 의료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면역세포가요, 암세포를 찾아서 아니면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죽입니다. NK세포나 T세포나 이렇게 그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암세포를 찾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주라고 생각하면요, 이 장 내에 이런 미생물들이요, 우주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 전체 우주를 우리가 장의 우주를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안에 행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 전체를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건강의 컨트롤 타워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우리 몸이 전체가 무너집니다. 자폐, 치매, 심혈관, 그 다음에 피부, 아토피, 천식, 간질환, 이 모든 것들이 장에서 시작돼요. 마이크로바이옴, 이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개발하는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교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기사에 이제 나왔던 건데, 그걸 읽어보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며 현재 유통 중인 백신 치료제를 잡지 못하는 그 변이 바이러스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암, 면역세포 치매, 파킨슨병 등 모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폐나 뇌질환 이런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세포를 올려서 그 기능을 올려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자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 쪽이고요. 백신, 면역,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전 세계에 130조의 시장입니다. 뉴스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출시가 앞두고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에이즈락 브랜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퍼플 브랜드는요, 그 장에 유익균이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브랜딩을 제대로 이렇게 하면요, 이 비율로 배합을 하면 신진대사 건강까지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되면요, 살이 빠지는 몸이 돼요. 우리가 TRNT와 이 마이크로바이옴 메타가 같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빼주는 거, 우리가 영양을 넣어주는 거 같이 하지만 신진대사를 올리고 장내 세균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들을 다 올려요. 이게 우리가 내년부터 모두가 다 이런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장, 앞으로의 트렌드, 앞으로 그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일 거예요. 내년에 계속해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얼마나 많이 홈쇼핑에서 얘기했었나요? 내년부터는요 아마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에이지락 브랜드가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파마넥스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을요 지금 임상을 내고요, 내가 제대로 이 헬스클럽 안에서 준비를 해서요 이 시장도 한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헬스클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자, 이거는요 제 동생이에요. 이 제 동생인데요. 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지금 38세예요. 작년에 37이었죠. 대장의 용종을 몇 개를 떼내고요. 위장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염증에다가 헬리코박터균까지 이렇게 있어서요. 이대로 있으면 위암 걸린다 그랬고요. 지방간 중성지방 수치가 150까지가 위험인데요. 600이 나왔고요.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약 먹어야 되고요. 당뇨까지 확정을 받았어요. 30대. 맨날 밀가루 먹었고요. 짬뽕 이런 거 매운 거
그다음에 술도 매일 먹었어요. 매일도 조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소주 2병에 맥주 3병은 기본으로 먹었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30대에 이런 몸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잘 따라했어요. 2개월 뒤에 다시 재검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약 다 먹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약을 하나도 안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자, 살도 이렇게 당연히 빠졌죠. 저희 삼촌이에요. 저희 삼촌은요, 고혈압약을 10년 동안 먹고 있다가, 당뇨가 왔어요. 통풍약까지 먹고 있는데, 간약까지 또 받아왔어요. 간 수치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스클럽에서 들어와서, 한 달 조금 반이 지났을 때, 너무 몸이 좋아진 거예요. 양자 측정을 했는데, 다 이렇게 정상 수치로 돼서 병원 가서 재검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재검을 했는데, 수치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약을 또 받아왔어요. 나는 너무, 왜 혈압이 129에 약을 또 받아왔을까? 삼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병원을 가서 다시 해봐. 그래서 이대병원 가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약을 안 먹어도 된대요. 이 수치면. 근데 매일 가던 그 병원에서는요, 매일 주던 이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는 이 사람은요, 나의 VIP 고객입니다.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는데 정기 구매하는 사람이 정기 구매 끊겠다고 연락이 와봐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해서 가던 병원은요, 계속 약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자,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이 장인어른도 배가 이렇게 나오면서 성인병 약을 다 드셨어요. 콜레스테롤 약도 드셨고, 당뇨에, 고지혈증 약에, 그 대상포진까지 입원까지 하셔서 우리가 이 헬스클럽을 알려드리고 히알라인티를 하나 선물을 해드렸는데, 영월에서 매주 오셔서 다이어리 진짜 100%다 쓰고요. 이렇게 해서 금상까지 탔는데, 허리가 38에서 31일 됐고 그 약 하나도 안 드시고 아직까지도 이걸 유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저한테 인바디를 찍어서 보냈는데 다 정상이에요. 이분은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헬스클럽 왔을 때 발가락 짝을 낼 위기에서 이걸 만났었는데, 정말 제품도 다 챙겨 먹고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완치판명이 됐어요. 완치판명이 아니고 수치가 다 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길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 건강해졌고, 우리 헬스컨이죠. 정말 나는 너무 뚱뚱해서 이렇게 뚱뚱하면 잘 안 빠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빠지나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죠? 다 됩니다. 자, 이거는 제 아내예요. 화농성 여드름이었어요. 남들이 보면요, 지금 보면요, 피부 정말 좋다. 화농성 여드름이었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냥 뉴스긴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사진 보여주면 믿어요. 진짜 아무리 약산성을 바르고 내가 화장품 좋은 걸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안에서 올라오는 염증을 없애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죠. 진짜 해독을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분은 제 동생의 결혼할 친구의 동생이에요. 이 처음 뉴스킨 만났을 때 엄청 안티였어요.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매니아가 돼서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전 피부가 달라졌죠. 저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요, 만났었는데, 저한테, 임상 만들어서 한번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그 여직원이 지금 저의 아내인데, 저한테 헬스클럽을 알려줬었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아토피가 다 좋아지고 나서, 제 이모님이 건선이 너무 심해서 딱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딱 한 달 만에 이게 좋아지면서, 50년 넘게 반팔 반바지를 한 번도 입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핫팬츠나 반팔을 입고 워킹쇼 무대에서 정말 행복한 다른 삶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임상을 내고 또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애프터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회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이쯤 되면 빼독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빼독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렇게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체 강의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무슨 문제를 내야 되나 엄청 고민했는데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잘 컨트롤해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요. 어, 모든 질병에,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지면서 오게 되는 거라고 해요. 그럼 퀴즈를 낼게요. 10월에 출시할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한 파마넥스 제품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풀네임을 정확하게 써주신 분 세 분께 네, 쿠폰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답이 막 올라오죠? 에이즐랑 메타예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신제품입니다. 자, 네. 이제 정답 맞추기는 여기서 네,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우리 손정현 수석님을 모시고 건강 욕구별로 어떤 파마넥스를 먹으면 좋을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정현 수석님 준비되셨나요?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33 헬스클럽 서울 본원, 네, 3반 수석 맡고 있는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 총괄 수석, 진현주 수석님께서 질문을 내는데 너무 웃겼어요. 질문을 내기 전에 답이 올라오면서 질문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첫 번째 주 같이 해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미니 강의를 준비한 내용은 또 혈관과 파마넥스라는 주제로 아주 짧은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내용들과 함께 좀 겹쳐지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빼독 이외에 또 혈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파마넥스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사진, 네, 이 그림이 바로 어떤 그림일 것 같아요? 바로 혈관. 혈관이 굉장히 많이 뭉쳐있고 지구 두 바퀴 반을 돌고 서울과 부산 왕복 1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 혈관들이 우리 몸에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에너지가, 네, 가장 많이 혈관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로 보이나요? 심장, 또 뇌, 손끝 뭐 이런 곳에 이제 보이죠. 왜 여기 많이 집약이 되어 있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이 혈관은 혈관 속에 혈액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강민용 수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음식들, 생활 환경, 그리고 또 뭐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혈관들은 지금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네, 뭐 고혈압, 당뇨, LDL,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혈관벽에 드디어 상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우리 혈관들은 조금씩 노화가 되고 혈관벽 사이에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된다라면 방금 지금 세 번째 보이는 사진처럼 혈관 내벽에 플라그들이 형성이 됩니다. 한쪽에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위쪽, 아래쪽, 옆쪽 함께 형성이 되면서 점점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우리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질병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사진처럼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50% 이상 저희의 혈관벽이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로 인해서 다양하게끔 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보시면 처음에는 당뇨약 하나, 혈압약 하나, 고지혈증약 하나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5년, 10년 지나가면 합병증들이 발생해서 나무 뿌리 하나에서 다양한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혈관 질환이 함께 오게 되죠. 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오면서 처음에는 한 가지의 약을 드셨던 분들이 점점 많은 약을 드시는 경우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혈관이 아주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관벽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찌꺼기들 그리고 혈관들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혈관들이
혈관들이 많이 뭉쳐있는 곳에서 주로 많이 터지는 경우라든지 막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뇌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뭐 혈관성, 다양한 치매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심장에서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말초신경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뭐 손발 저림, 적게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하지정맥이라든지 또 다양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단면으로 보면요, 아마 이렇게 좀 우리 회원님들 많이 보신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꼭 이걸 나이와 함께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살찌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혈관들이 살이 찌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면 20대 조금씩 나이가 들에 따라 아무래도 많은 안 좋은 생활 환경이라든지 음식들에 노출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점점 혈관 안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단면으로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여기는 왼쪽부터 저 고무를 혈관이라고 보고 아주 원활한 혈액의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정상적인 혈관, 지방이 2분의 1로 막힌 혈관, 또 지방으로 꽉 막힌 혈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해결점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33 헬시클럽과 빼독이 이 해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헬시클럽 다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헬시클럽 빼독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그러면 이 이후에 나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나는 너무나도 빼독이 하고 싶고 헬시클럽이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 한 가지 정도로 내가 식품으로 좀 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제품을 전달할 때도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우리 회원님들께 좀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에이지락 뉴스스펜 3입니다. 이 에이지락 뉴스스펜 3는요, 이름처럼 세 가지가 하나안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EPA 그리고 DHA가 함유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드시면은 저희들이 다른 일반적인 영양제 필요 없이 하나로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몸에 기본적인 밸런스, 베이스를 많이 쌓아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아주 정말 고가의 식물 영양소들이 부원료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혈관 쪽이다 보니 그럼 혈관 쪽으로 어떠한 효과를 미치느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 성분 중에 하나가 또 EPA 그리고 DHA라고 볼 수 있겠죠. 이 EPA는 사실 우리가 지금 파마넥스 저희 뉴스킨 회사가 굉장히 깐깐한 회사고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효과가 정말 그 이상이 아니라면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EPA는 우리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줄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 EPA가 하는 역할들은 기억력을 관장을 하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이제 있죠. 에스키모인들이 오메가3 뭐 생선을 통해서 많이 섭취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에스키모인들이 생선을 많이 드시고 오메가3를 많이 드셨다 보니 동맥경화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H는 어떤 효과를 줄까요? 저희들이 요즘 아이들이 먹는 음료에도 DHA가 들어가 있다는 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DHA는 뇌세포라든지 망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두뇌와 눈에 굉장히 좋은 역할, 말초신경까지 역할을 미칠 수 있다. 뇌 영양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동시에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DHA는 저희들이 몸 안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먹는 음식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HA는 우리의 기억력이라든지 그리고 암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유지를 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항알러지, 항염, 그리고 항당뇨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은 뭐 종합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의 회원님들 중에서 저는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1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지락 뉴스스펜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제품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냐면 이분들을 QBS를 측정을 하면 1년 안에 혈관의 불이 굉장히 많이 좀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로 회식을 포기할 수 없어. 난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야 되는데 한 개를 가져가겠어 하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 저희 빼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나쁜 그 해독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영양을 채울 때는 에이지락 뉴스스펜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품이고요. 여기 마린 오메가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EPA 그리고 DHA 함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원활한 혈행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건강한 혈중 중성지방 유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효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이 마린 오메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릴새우에서 추출이 된 제품이잖아요. 근데 실은 저희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저희 마린 오메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크릴새우에 통한 이 오메가3를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크릴새우가 유행이 되면서 나 크릴새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마린 오메가 말고 크릴새우 나 또 먹을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저희 오메가가 크릴새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아예 모르고서는 한참 유행일 때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크릴새우를 추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검출이 돼서 지금은 조금 그 인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오메가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메가를 다 검사를 했을 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됐다라는 것도 알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린 오메가가 하는 역할도 혈행 개선과 혈중의 중성 지지를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고요. 보시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뉴스킨 파마넥스만의 그런 특징이 있을 거다. 드시기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린 오메가와 함께 또 빠질 수 없는 오메가가 있습니다. 바로 옵티멈 오메가인데요. 가격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도 DHA와 그리고 EPA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옵티멈 오메가는 마린 오메가와 달리 좀 이제 추출을 하는 부분들이 마늘류에서 추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류는요, 사실 어떤 또 성분을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 황합류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항암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 돌연변이 세포가 저희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촉진이 되는 부분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로 발전하지 못하게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끔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런 발암 물질을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또 효소의 작용을 또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발암 물질이 정상 세포에 아주 손상을 주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또 효과가 있으면서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또 항균 작용 그리고 살충 작용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요. 혈액을 확장시키는 역할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역할 중에 하나는 또 말초신경과 류마티스 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이건 또 뒷부분에 나와서 또 다른 수석님께서 다음 주 차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연골이 좋지 않은 분께는 카트리지 포뮬러와 본 포뮬러와 함께 그 옵티멈 오메
오메가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손발이 저리다거나 담이 잘 오신다거나 생리불순이신 분들, 그리고 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 그리고 염증이라든지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또 혈액순환 이외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파마넥스 피쉬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이 제품들이 베스트 초이스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린 오메가와 옵티멈 오메가가 미 환경 보호 협회에서 실시된 미국 시장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런 오메가 제품 중에서 아주 최고 등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 안전하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도 아주 재미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름만 봐도 콜레스테롤을 확 줄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줄여줄 수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콜레스틴이 나오고 나서 FDA와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쟁사에 의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이냐,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1차 이제 공판에서는 이 주성분이 천연에서 얻어진 거고 또 수십 세기 동안 사용된 중국의 전통 의학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식품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고요. 이에 이제 FDA가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의 범위가 모호한 현실에서 아주 효과가 좋으면서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효 등으로 볼 때는 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네, FDA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팔고 있는 콜레스틴은 이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콜레스틴이 이때 나왔었던 성분과 똑같은 성분이긴 하나 미국에서 나오는 콜레스틴은 이때 이제 제기가 됐었던 그 성분을 빼고 나오는 콜레스틴이죠. 그래서 한국 콜레스틴이 좀 더 좋다라는 거를 제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또 요거까지 제가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바이오진코. 바이오진코는 어떤 제품이냐면 저희 QBS 측정해 보시면 그쵸. 기억력이 노란불이라든지 빨간불에 가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깜빡깜빡 기억력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기억력 개선을 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좀 어르신 분들, 누가 됐든지 간에 사실 뇌로 가는 이 건강 상태, 혈행의 상태를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게 함으로써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바이오진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바이오진코도 정말 엄선된 은행잎의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을 하면서 시기도 정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전인 6월에서 9월에 공급되어지는 이 은행잎을 추출을 하고 아주 까다로운 선별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지고 있고 당연히 표준화 관리를 통해서 이 제품이 또 파마넥스의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품들은 저희가 빼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같이 드셔도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가 빼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 한 가지, 두 가지 챙겨보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하시면서 또 우리 많은 회원님들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빼독에 도움이 되는 헬시클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희는 밤 미팅에서 만나요. 수상님 주문 전화 080 몇 번인가요? 네, 제 KR 1233-6445. 네. 연락 전화 들 주시면 뻔했어요. 아, 진짜 쇼호스트보다 더 간결하고 핵심만 딱딱 찝어주셔서 혈관 오총사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빠르게 밤 미팅으로 넘어가서 또 한 주간의 우리 빼독 생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